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문제가 될 만한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왜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이 발언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있어서 위헌성을 지적받는 부분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을 임명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재판부는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것, 이 발상도 위헌적이지만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끔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국회가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을 추천하겠다. 자, 그래서 외부 세력이 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이게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먼저 오늘 나온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맨 처음 삼권 분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더라. 삼권 분립은 감시와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국민의 뜻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멋대로 입법이 지금 문제지 제멋대로 사법은 아니지 않나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이다.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발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대한민국 권력에는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즉 국민 주권이 최고 권력이고 그 다음 직접 선출 권력,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 그런데 가끔 이걸 망각한다. 이 말은 삼권 분립이지만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죠. 자,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 원칙이다. 사법부 구조는 헌법이 지금 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구조를 하위 법률로 자꾸 변경시켜서 아주 특별한 뭔가를, 특별한 재판부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자꾸 사법부 위에 정치,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전도가 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이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왜곡인 것 같은데, 아니 사법부가 입법부, 정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더 위로 전도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자,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됐어요.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거든요.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제, 자제가 사법의 큰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굉장히 왜곡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사법화된 거, 이거 사법부 탓입니까? 정치권 탓이죠. 아니, 정치로 해결할 것들을 모든 사안마다 고소고발 남발해서 모든 것들을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끔 끌고 간 게 이게 정치권 탓이지, 이게 사법부 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사실과 맞지 않는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국민의 의지, 국민 주권,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계속 보시면, 자,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 이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게 국민의 주권 의지입니다. 저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입법부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이 무제한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들이 마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자,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위헌입니까? 그렇게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주권,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맺었는데, 자, 그러면 아니 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내겠다.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끔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발언에 신중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말하는 것, 단정하는 것. 뭔가 이 대통령이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헌법에서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법원을, 재판부 구성하는 거 전부 법원의 영역이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헌이 아니다? 뭔가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저는 이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자꾸만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어떤 법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민 주권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면, 아니 그러면 인민재판 해야 되는 게 제일 뭐 합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그래서 아무리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어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오늘 2시간 30분 기자회견 맨 끝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질문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발언이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개혁신당 정의한 대변인이 낸 입장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만 겨냥한 특별재판부는 편향성과 정치적 의도를 피할 수 없으며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 박희성 의원조차, 박희성 의원 판사 출신이죠.
국회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 재판부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맞춤형 사법제도를 설계하려는 독선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국민은 결코 권력 입맛에 따라 정의가 뒤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계속 국민 주권, 국민 의견 강조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어떤 법안 만들 때마다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까지 가게 되네요.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차지나 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해당 그 형사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언, 법관 평가제 등도 있는데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시도는 헌법 제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내란 전담재판부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특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꾸리자는 것뿐이다.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시도가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도 차진아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특별해서 전담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법안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굉장히 성급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나온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도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